네, 안녕하세요. 굿벤저스 경영제도사 안시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마케팅 개요 부분에 있어서 실전 홍보를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개요적인 부분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 채널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하나씩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포털 사이트부터 우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문직이신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포털 사이트가 가장 중요한 홍보 채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SNS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래도 차라리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동영상 서비스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찾을 때 연령대별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찾게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포털 사이트 부분을 좀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포털 사이트를 고민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검색 채널에서 검색의 추세가 어떤 건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고객들이 검색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이 단어를 검색한다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과 그냥 우리 감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색의 추세를 저희가 알아보는 방법에서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선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냥 자동 완성어,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서 검색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저렇게 내용이 뜨는 부분들이 있죠. 저런 게 이 해당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연관 검색어는 검색했을 때 같이 연관된 저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이걸로 이 단어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구나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같은 곳에서 어떤 실제 단어들의 검색량을 파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널들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네이버에 있는 부분, 네이버에서는 이제 검색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있는 채널들이고, 다음 사이트는 다음 검색 광고라고 클릭스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어들을 조회해보고 저희가 검색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 채널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이 이제 실제 뭐 헬스기구를 검색했을 때 저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월간 검색수나 월평균 클릭수나 뭐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 노출한 광고 수는 몇 개가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810번에 31일 정도의 기준입니다. PC에서는 4,810번 정도 검색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12,800번 정도 검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거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베이스 캠프를 어떤 걸 만들 것이냐에 있어서 물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같은 곳에 있는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지도이죠. 지도에 저희 내용들을 많이 넣어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많이 넣어놔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음식점, 미용실 이런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사업체도 전부 다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인이라고 해도 사업체를 갖고 있다면 지도에 등록해서 저희만의 정보를 담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유용하던 방식이긴 한데 홈페이지형 블로그, 홈페이지형 카페라고 해서요. 상단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하고 위젯으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채널을 연결시키는 방식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 방식 뭐 하긴 하는데 많이 하시긴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게 뭐 활성화되지는 않게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실제 콘텐츠 내용을 보려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 방식을 보여줘도 제목이나 내용이 이게 잘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디자인해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하나 올리는 정도로 끝나지 뭔가를 디자인해서 올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눌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몇 번에 눌러서 보게 되는 순간 일반적인 분들은 다들 이탈하시게 되는 거죠. 이탈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했던 어떤 결과를 노출할 수도 없고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상단 이미지라든지 이런 위젯을 통해서도 저희가 원하는 채널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하나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검색에 반영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제작 툴로 활용하는 홈페이지 제작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이버 모드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로 개발을 하셔갖고 정보 거점 만드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윅스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외국 건데 파워포인트처럼 이제 좀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윅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서버 이용하고 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마다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아까 같이 네이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윅스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버튼들을 넣어줘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연락하거나 좀 관심 가지게 하는 것들을 좀 유치하고 유도하고 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냅이라고 하죠. 이게 스냅 컬처. 그래서 뭔가 이게 위아래로 이제 내리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휘발성이 강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컨텐츠 보려면 뭐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되게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 같은 게 꾸준하게 노출이 되죠. 일예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에서 캡처를 떠본 거예요. 2016년에 11월 달에도 뭐 한 4,000명 가까이, 12월 달에도 한 5,000명 가까이, 뭐 1월 달에도 한 5,000명 가까이. 똑같은 콘텐츠인데, 그렇게 몇 개월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검색에 노출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 것처럼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기도 합니다. 다른 채널에 비해서요. 클릭당 도인, 아까 제가 검색 광고 채널을 보여드렸죠. 거기서 검색 광고를 하게 되면 한 번 노출할 때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라 클릭할 때, 클릭해서 우리의 채널을 들어올 때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광고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가정했을 때 블로그 얼마나 큰 장점인지 보여드릴게요. 설사문 세트라는 광고를 저희가 걸었어요.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걸었더니 한번 클릭할 때 2,660원이 나온다고 예전에 그랬었네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노출된 어떤 수량으로 비교해 보니까 1,549회가 그 달에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을 곱해보면 412만원의 광고비를 절약한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블로그를 저희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내용을 읽어보기 때문에 반응하는 어떤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어떤 목적성이 강해서 전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 있는 블로그 채널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로그에 어떤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전부터 이제 많은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과 다이아라고 하는 알고리즘 두 가지가 가장 이슈입니다. C랭크 같은 경우에는 검색 랭킹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도입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쉽게 말씀드리면 C랭크는 어떤 그 블로그의 주제를 탑니다. 해당 블로그 갖고 있는 주제가 어떤 거냐라는 거죠. 뭐 그 안에는 주제가 여러 가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뭐 한 종류에 있는 내용만 계속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어찌됐든 그 주제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상위에 노출시켜준다는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채널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한번 C랭크가 높은 점에서 인증받은 블로그가 계속 그냥 뭐 간단한 거 그냥 올려도 자꾸 상위에 노출되다 보니 검색에 어떤 품질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도입한 게 다이아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아까는 C랭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본다고 했잖아요.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글 하나하나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 내용이 제대로 뭐 잘 썼는지 뭐 이런 것들 AI가 분석해서 학습해서 이제 그걸 꼭 적용해서 이제 간다는 거고. 예전보다는 최근에는 굉장히 좀 많이 정밀해진 것 같고요. 실제로 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다이아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블로그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기보다 약간 예전에 요즘에 좀 많이 또 보완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글을 길게 쓰면은 좀 상위에 노출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더 이제 보강이 되겠죠. 아무튼 글 하나하나를 제대로 하나씩 좀 본다는 어떤 시스템이 같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얘기했던 건 그거죠. C랭크가 높지 않아도 다이아를 통해 상위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글을 하나를 잘 써도 노출이 되고 C랭크가 높고 좋은 문서는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겠죠. C랭크 자체가 높으면 원래 유리하긴 한데 문서도 괜찮으면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되고
다이아도 시내가 낮아도 다이아를 통해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검색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로그 공부하실 때 가장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상위 노출을 하겠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전부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태그를 안에다 막 집어넣고 막 그러신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뷰징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뷰징 하는 행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글들을 많이 올리면 좋겠죠. 특히 전문직이신 분들은 더욱이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실 수 있으니까 친링크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로직으로 해서 신규 블로그의 성장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신규 블로그라고 해서 예전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양질의 글들을 많이 올리다 보면 다른 블로그보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 블로그가 성장한다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미지는 새 것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를 썼던 거 계속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정보를 다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미지여서 사용해야 된다면 차라리 캡처를 뜨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이미지 검색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이미지 하니까요. 캡처를 뜨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동영상을 첨부해주면 좋습니다. 동영상이 영역에 노출이 되니까요. 예전만큼 동영상을 강조하진 않는데 요새 채널을 보니까 그래도 동영상 영역에 노출되니까 동영상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파워가 있는 블로그라도 같은 주제의 글을 올리면 한 개만 노출을 해줍니다. 두 개를 똑같이 같은 걸 넣었다고 해서 두 개 다 노출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많은 분들이 리뷰를 올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블로그 하나로 하시는 게 아닌 거죠. SNS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블로그처럼 글을 길게 쓰시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면 그냥 핸드폰을 간단하게 활용하신다면 SNS 채널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활용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SNS 홍보에서 이거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오늘 뭐 먹지라는 페이지고요. 450만 원이 넘어가는 페이지죠. 여기 같은 경우에 글 하나 올리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되겠죠. 근데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기적, 그러니까 뭐 광고 같은 거 걸지 않아도 이렇게 7천 명이 넘게 도달되고 참여가 뭐 300 몇십 명이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널이 바로 SNS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글이 괜찮으면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서 좋은 좀 전달하는 데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는 게 바로 그 SN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SNS 채널을 활용하실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이미지가 됐던 내용이 됐던 뭔가 어떤 그 내용의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저희가 랜딩 페이지라는 곳에 이동시켜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득해주는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더라도 저희가 검색 채널에는 똑같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 보고 나서 분명히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고 포털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안 한다고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가 포털 사이트까지 뭔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단어를 검색하기 유도해서 검색하면 저희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게 설득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내 사업에 대한 정의, 고객에 대한 정의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검색 기반 채널과 SNS 채널은 그냥 알리는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실제 반응은 우리가 연결돼서 들어온 우리가 노출하고자 하는 페이지, 랜딩 페이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갖고 우리한테 실제 노출돼서 알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도 이끌어서 거기서 이제 설득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NS 홍보 시에는 검색 채널도 반드시 같이 세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마케팅은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비법보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시영 정용기도사의 온라인 마케팅 홍보 방법 도움이 되셨나요?
당찬 정영경 CFP와 굿벤처스가 함께하는 유익한 정보 기대하세요. 굿! 위!